예, 위임을 말씀드리다가 이제 좋은 시간으로 넘어왔는데, 이 위임 계약을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중고차에서도 그렇고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차에서도 그렇고, 그 각 지역마다 되게 유명한 부동산 사건들이 있어요. 거의 다 그런 건 임대차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깡통 임대차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문제가 터져요. 깡통 임대차가 뭐예요? 돈 하나도 없이 산 거예요. 그냥 대출을, 대출이 아니죠, 전세 보증금 이런 걸로 다 그냥 매매 자금을 마련한 거예요. 취등록세밖에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갭투기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자력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체납은 체납대로 다 하고, 뭐 돈은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재산이 뭐 이 사람이 이 사람 거 소유로 돼 있으니까 상관없겠지,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소유로 돼 있는데 여기 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지 다른 그 선순위 담보권이 있던지 하면은 진짜 골치 아프겠죠. 본인 거 다 못 받아갑니다. 예. 뭐 그 정도는 확인을 하실 거예요. 확인을 하실 텐데, 그리고 공인중개사에서도 그 정도는 당연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면서 할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요.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인중개사분들이 뭐 잘하시는 분들 잘하세요. 그런데 위인관계나 이런 거를 확인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계약 체결할 때 그랬습니다. 예. 이건 하셔야 된다고 제가 가르치고 설명을 드렸어요. 뭐 여지까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는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터지면은 피해는 저희가 봅니다. 네. 이제 공인중개사 보험 들어놓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도가 보통 1억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 전세나 이런 거 할 때 1억 미만 게 별로 없죠. 예, 원룸 빼고서는 대부분 넘죠. 여러분들이 좀 더 하시면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임대차나 아니면 매매를 하실 텐데,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못 가져갑니다. 돈 거의 다. 그리고 보통 그런 일이 터지면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제가 그 5, 6년 전부터 이제는 뭐 100억대 정도 이제 사기가 그 부천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지까지도 관련 사건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중간에 돈을 보험회사에서 받았어요. 이제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에서 7명 있어요. 7명. 그래서 실제 본인 손실은 1억 몇천인데 2천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못 받았어요. 안분 배당을 하니까요. 공탁금 확인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만 안분해서 출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는 어마어마하죠. 예. 잠깐 뭐 이상한 게 떴죠.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우선 뭐 얘기하다가 지금 잠깐 뭐가 끊겨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당사자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집 주인이나 이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위임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인감을 원래 해야 되는 거고, 인감 증명서가 없다고 하면 최소한 신분증 사본 정도는 첨부를 해야지 나중에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당신이 이런 식으로 당사자인 걸 입증할 수 있는 권리 주지 않았냐, 뭐 이런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믿을 만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는데 본인이 믿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본인 실수인 거예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위임관계나 이런 거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공인 중개사분한테 다 맡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개사한테 다 맡기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야 돼요. 최소한 당사자랑 통화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공인중개사한테 위임을 했다는, 공인중개사한테 위임했다고 해서 그냥 공인중개사니까 믿고 하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많이 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사기가 임대차 사기죠. 예. 전세라고 전세 나왔다고 그래서 전세 받고 집주인한테 월세라고 해서 월세를 계속 입금시켜줘요. 뭐 돌려막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집주인은 월세 나온 줄 알고서는 그냥 계속 임대를 하는 거고 임대한 사람은 전세라고 하니까 전세라고 믿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 돈은 이미 다 썼죠. 대부분 몇 달 안 넣어요. 예. 계속 그런 식으로 돈을 굴려요. 그러다 나중에 터지죠.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그런 분들은 또 주변에 평판은 되게 좋아요. 평판이 좋지 않으면 맡기질 않죠. 다 평판은 좋고 선물도 잘하고 뭔가 되게 배려해주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뭐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모르는 분들이 처음에 와서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특히 이런 계약 관계에서 갑자기 중간에 대리인처럼 튀어나온 사람이 본인한테 잘해주고 뭔가 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처럼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끌려가니까요.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맨날 추가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이제 작년부터인가 이제 많이 있었던 사건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이런 사건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아요. 이게 뭐 저한테 와서 뭐 제가 변론을 해드릴 만한 사건도 아니고 그래서 금액도 이제 소액이고요. 어플을 많이 받으세요. 어플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 중에 사행성 게임들이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게임들이 있어요. 선물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선물 옵션은 여러분들 이제 주식 같은 거 많이 하시면 아시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되게 사행성 게임이에요. 도박 같은 게임인데 간단해요 되게.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수익이 계속 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보통 이제 들어가면은 환전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환전하는 데에서 게임을 자기네들에 유치하려고 회원수를 어떻게든 모집하려고 돈을 주는데 이런 데는 돈을 오히려 내라고 그래요. 몇십만 원씩 내라고 합니다. 또 냅니다. 수익이 좋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하는데 진짜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는데 막 2배, 3배씩 벌어요. 그럼 이제 돈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내 수익금을 인출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상한 소리를 그때부터 합니다. 와, 내가 이게 순서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순서가 너무 늦으니까 조금 빨리 돈을 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 회식비나 이런 거 돈 좀 넣어달라. 그럼 몇십만 원 넣어달라면 넣어줘요. 자기가 번 돈 몇백만 원이니까. 그럼 몇백만 원 나오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빨리 찾고서는 뭐 정리를 하든지 또 해서 돈을 벌든지 이러면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연락이 옵니다. 왜 우리 직원한테 돈을 줬느냐,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이 돈을 바로 추금해 줄 수가 없다. 너가 수익금이 있는 건 아는데 그 수익금을 추금해 줄 수가 없으니 그 수익금에 대한 벌금을 내라. 국가예요. 벌금을 막 내라고 하게. 국가는 벌금은 형벌입니다. 형벌. 벌금이라는 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저희가 회사 다니면서 뭐 지각하면 벌금 얼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는 자기 직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고객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실 게 제가 찾을 돈이 100만 원, 몇백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있잖아요. 벌금 100만 원이에요. 그럼 공제하고 주면 되잖아요. 그게 맞겠죠. 근데 안 되면 됩니다. 꼭 입금을 해야지 이 돈을 찾아갈 수 있다 해서 입금을 하라고 계속 유도를 합니다. 제가 이게 사기라고 수십 번을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은 한 번에 알아듣고 한 번에 다 생각하시고 이런 일이 혹시 있으면 그렇지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아닌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똑같은 얘기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돈이 들어가요. 처음에 100만 원이든지 200만 원이든지 작은 돈이 아닌데 돈이 들어가요. 자기는 그 돈을 찾아야 돼요.
돈을 찾는데 200만 원을 찾는데 50만 원만 있으면 되고 80만 원만 있어도 되고 100만 원만 좀 더 넣으면은 자기는 500만 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투하를 해도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500만 원이니까 상계를 해도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공제를 해도.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난 300만 원만 가져와도 되니까 결국엔 내가 이득이니까 너네들이 원하는 돈을 다 주겠다. 그런데 본인 손실만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 생각을 못 해요. 보통은 못 해요. 예. 저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전 그런 상황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계속 입금시키면 안 된다. 입금시키면 안 된다. 그 정도만 잃은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몇 천만 원 잃고 몇 억 잃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 예. 1,0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억 5천, 1억 6천 이렇게까지 계속 입금시키고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 지금 뭐 통장이 막혔다. 금융거래가 몇 시간 동안 스톱이 됐다. 뭐 내일이면 입금된다. 지금 가는데 이거 현금으로 찾아줘야 되는데 현금을 가져가는데 너무 많다.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뭐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현금으로 입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현금을 다시 인출해가지고 갖다 주겠다. 집 앞이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집 근처까지 왔는데 모텔에 잠깐만 자다 가겠다. 너무 힘들다. 뭐 이러면서 그걸 1년을 그렇게 끌어요. 안 끌릴 것 같죠. 예, 본인 돈이 들어간 돈이 액수가 클수록 그렇게 끌려 다닙니다. 처음에 안 끌려 다니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손실 본다고 생각하고 얘를 고소를 했으면 오히려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끌려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게임이나 어플이나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전에도 어차피 동일한 방식이에요. 사기라는 걸 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간 데서 회수를 할 수 있다고 계속 현혹을 합니다. 예, 그리고 돈을 더더욱 계속 요구를 합니다. 예, 상황은 비슷해요. 상황은. 그 수단만 달라진 거예요. 이제 어플이라는 뭐 게임이라는 이런 걸로 모르는 제3자한테 지금 사기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아는 지인의 지인 뭐 이런 식으로 사기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50만 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소액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러면 의심해 보세요. 최소한 의심은 하세요. 의심을 하고서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해주는 게 정답이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돈을 찾을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꼭 들으세요. 안 그러면 계속 똑같은 톱니바퀴식으로 계속 당합니다. 안타깝게 되게 많아서 그래요. 어쩔 수 없는데 보이스피싱도 그런 식으로 당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몽캠 유도해가지고 몽캠으로 협박해서 인출 체크하는 거 생각 여러 개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주변 지인들한테 진짜 사진이나 이런 거 다 퍼뜨린다고 해서 장난인 줄 알고 냅뒀다가 주변 지인들한테 진짜 퍼뜨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끌려다녀서 상당히 많은 보이스피싱 인출을 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사람이 몽캠을 한 게 뭐 그렇게 이 보이스피싱만큼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걸 협박해서 이용해 먹은 누군가 모르는 성명 불상자 그 사람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죠. 잡히는 건 다 이런 분들이 잡혀요. 본인도 잘못한 건 맞는데 잘 알아보고 하고 좀 더 의심해보고 하면 그거는 잡을 수 있었고 이제는 본인도 죄를 안 져줄 수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그렇고 이제 맨날 주저리 서두가 길죠. 이것저것 말씀드린다고. 이제 민법에서 계약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고 요청을 하면 그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맞아 나도 그렇게 할래 같이 하자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그럼 밥을 먹자 해요. 그럼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거에 대한 승낙을 한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가 깔려 있을까요? 내 돈은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사줄게 이것도 승낙일 수 있어요. 사주는 대신 반대 그 부분은 같이 밥을 먹는 거겠죠.
이게 연인 관계고 썸을 타는 관계면은 반대급부가 확실한 거죠. 친구 관계면 잘 모르겠지만 저는 혼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뭐 혼밥을 싫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반대급부가 확실히 있는 거죠. 나는 혼자 먹을 수가 없는데 내가 밥을 사주는 대신 상대방이 나랑 동석을 해주는. 예. 뭐 어떤 이익을 취한다는 게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취한다는 게 금전적인 관계가 될 건 없죠. 무조건 그 외의 관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알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거든지 다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설 되면 설 되면은 절을 하죠. 예. 새해 인사 세배를 하죠. 세배를 하면 요즘에 대학생분들도 이제 세배를 하고 용돈을 받나요? 모르겠네요. 제 기억엔 전 대학생 때는 안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뭐 당연히 줬던 것 같아요. 그때 하면 세배를 하잖아요. 뭐 부모님한테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하고 아니면 뭐 친인척들한테 하고 그러면은 절을 하는 세배를 하는 의미는 뭐예요? 예, 세뱃돈을 달라는 의미죠. 예, 만수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세뱃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죠. 그런 말을 안 하면 안 줄 테니까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것도 청약이고 승낙입니다. 예. 하나하나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법률적으로만 다루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하다 보니 그런 것처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항상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부모님이 다른 친인척 애들한테 주는 돈을 여러분들이 회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으신 거죠. 막대한 역할을 맡으신 거죠.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한테 다 뺏겼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안 뺏겼던 것 같아요. 자전거 산다고 그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저희 애들도 저한테 다 뺏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뺏기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이 아예 돈관념이 있을 나이는 아니어서 2살, 6살 뭐 이러니까 그냥 저희 둘째는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동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저희 둘째가 되게 약간 못생겼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귀엽게는 생겼어요. 제 눈에만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제 지갑을 가져가면 항상 돈을 뺍니다. 빼고서는 기저귀에다 넣습니다. 항상. 예. 되게 웃겨요. 나중에 심심하실 때 되게 루즈한, 지금도 루즈하지만 더 루즈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강박, 취소 뭐 이런 식으로 취소의 요건이 있어요. 아니면 통정허위 표시처럼 무효의 요건이 있고 강행규정 위반처럼 그것도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무효하고 취소는 좀 달라요. 그래서 무효는 그냥 없었던 거예요. 없을 무죠.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예 당사자들 사이에 뭐 이런 효과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로부터 제3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긴 해요. 뭐 그것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우선은 당사자들은 한테는 그냥 무효다. 없던 거다. 무효는 통정허위 표시나 뭐 이런 건 다 무효다. 취소는 내가 취소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계약관계.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무효는 그냥 없었던 거고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건데 이걸 내가 취소할까 말까. 굳이 취소 안 해도 나한테 유리해요. 굳이 뭐 상대방이 거짓말로 나한테 팔긴 했는데 나는 원래 갖고 싶었고 이 정도 가격이어도 난 샀을 거예요. 그게 뭐 짝퉁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B급, A급도 아니고 S급도 아니고 뭐 B급 이런 거면은 내가 워낙에 잘 못 본다고 해서 나한테 그런 식으로 기망해서 팔면 그건 안 되겠지만 나는 S급이어도 이 정도 가격에 짝퉁이라서 살 생각이 있었다. 뭐 그러면은 그럼 난 갖겠다. 기망행위인데 취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유효한 관계가 그냥 성립이 되는 거예요. 착오를 했어요. 제가 A라는 땅을 사려고 그랬는데 그 옆에 B 땅을 보여주면서 나는 A 땅 사는 줄 알고서는 돈 주고서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B예요. B 옆에 땅이에요. 옆에 땅. 근데 땅 어차피 똑같아요. 둘 다 비슷해요. 크게 상관없어요. B 땅도 그리고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 거를 이제 사고 나니까 안 거예요. 굳이 취소할 필요 없겠죠. 자기가 원래 사고 싶었던 땅이고 금액까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뭐 그런 식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원래는 유효한 행위예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당연히 무효니까요. 없었던 거니까. 추인할 수가 없겠죠. 없었던 거니까요. 추인이라는 개념이 이게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원래 하자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런 문제를 그냥 다 안고 가겠다. 이런 게 추인인 거예요. 무효는 추인을 할 수가 없겠죠. 없었던 걸 뭐 있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원래 없었던데. 기간의 제한은 없어요. 무효는. 기한이 제한이 있을 수 없는 게 원래 없어요. 없는 건데 무슨 기한 제한이 있겠어요. 기간을 이제 좀 따지면은 행정 심판, 행정 처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돈 많이 버셔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시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아까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잘못 부과할 때가 있어요. 원인자 부담이나 뭐 이런 게 되게 잘못된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금액도 좀 많이 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금액이 뭐 몇십억, 뭐 몇백억 이렇게까지 내기도 하고 작게는 몇억 뭐 이런 식으로 내는 세금들이 몇 가지 있어요. 건설업 쪽에서. 그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 날로부터 뭐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안에 행정처분을 취소를 구해야 돼요. 90일 안에 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보통 그 취소 기간은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무효 소송을 해요. 제한은 없어요. 근데 중대하고 명백해야 돼요. 그냥 나중에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때 취소하지. 이때도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나중에 취소하면 되지. 근데 크게 특별한 하자는 아니에요. 절차적 하자예요. 뭐 청문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청문 절차를 안 했어요. 얘가 잘못한 건 맞는데 청문 절차만 안 했어요. 취소를 구할 때는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그런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에요. 그냥 절차상 하자니까. 그래서 무효 사유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무효하고 취소에 대해서 구분을 했을 때 민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엄격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행정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밑에 보시면 무효 행위의 전환. 무효 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했을 때는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이때는 전환이 돼서 유효한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무효 행위예요. 원래 얘랑 나랑 이거에 대해서 뭐 바꾸기로 했어요. 뭐 A랑 B랑. 근데 거짓말로 하기로 했어요. 거짓말로. 그냥 장난으로. 장난으로 노트북하고 뭘 바꿔야 되죠? 딱히 바꿀 게 없네요. 요즘에 차를 바꾸기로 했어요. 노트북하고 차는 좀 그런가요? 아니면 차 대 차 할까요? 내가 A라는 애가 차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애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장난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거 외에 이 차를 진짜 구입하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럼 A하고 B에 대해서는 원래는 차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무효인 행위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차에 대해서 그냥 바꾸는 거는 좀 이제 뭐라고 해야지? 그냥 그대로니까 완전 전환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조금 뭔가 추가적인 요건에 대해서 뭐 금전을 좀 더 준다던가 이랬으면은 이거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하면은 그 돈을 줘요. 그럼 다른 법률 요건으로 행위가 전환이 돼서 유효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 원래는 추인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가 이게 무효인 행위인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무효 행위가 뭐 사회상규 위반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당사자가 뭐